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미 노동부에서 5월 CPI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미국 물가 지수까지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 워낙 지금 이제 금리가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에 이제 또 이게 물가 지수가 중요하니까요. 자, 더더구나 이 뭐 미국의 물가 지수나 미국의 금리 이런 것들이 한국의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사실 이 5월 CPI 이것 때문에 와, 뭐 우리나라 뭐 장도 완전 롤러코스터, 뭐 지금 뭐 금리도 왔다 갔다 정말 환율 뭐 전부 다 지금 뭐 자, 일단은 뭐 전년 대비해서 4.2% 상승하면서 2023년 이후에 가장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헤드라인 CPI 이거보다는 지금 미연준에서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이런 변동성 많은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제 근원 CPI, 코어 CPI를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코어 CPI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2.9%, 이것도 물론 뭐 미연준이 생각하는 뭐 2%대, 2% 초반 이런 거하고는 엄청난 괴리감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도 2.8%가 나왔고, 자, 그거보다 이제 2.9% 소폭 지금 올라가고 워낙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자, 더더구나 지금 2.9% 지금 뭐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 CPI 두 개 다 지금 시장 전망치하고 어느 정도 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자, 근원 CPI가 3%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시장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높은 수준은 맞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은 맞는데 최악은 피했다. 야, 정말 또 끔찍하네요. 뭐 이게 정말 뭐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사실 충격을 주는 건데, 그다음에 예상치 부합, 그다음에 약간 소폭, 뭐 코업 CPI가 3%를 넘지 않았다는 거, 요런 부분들이 다소 시장은 그래도 안심하는 요런 좀 느낌적인 느낌, 요런 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풀지 못하는 게, 자,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도 중요하지만 또 최근에는 이 PP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 PPI 생산자 물가라는 게 결국은 시차를 두고 또 소비자 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야, 뭐 이거 정말 연일 쥐레밭을 걸어가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와, 어쨌든 간에 CPI는 뭐 겨우겨우 어쨌든 우겨서 넘겼고, 뭐 요 정도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우겨서 넘겼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PPI가 생각보다 또 생산자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자, 이것도 사실 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금리 쪽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내일 제가 또 나오는 대로 또 바로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 일본에서 31년 만에 정말 크게 터지면서 오늘 또 난리가 났었죠. 지금 뭐 미국도 미국이고 일본도 일본이고 어쨌든 미국, 일본 정말 쌍쌍이 터지면서 정말 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으로 또 빠졌던 게 이 일본에서 터진 이것도 꽤 영향이 컸었거든요. 자, 일본은행도 졸도할 수준. 제가 아까 CPI, 특히나 이제 코어 CPI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PPI가 내일 기다리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일본도 5월 지금 기업 물가 지수, 우리가 보통 뭐 생산자 물가 지수다. 뭐 기업들도 상품을 서로 사고 파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파는 이제 상품의 이 물가 지수, 결국 이제 이게 또 결국은 소비자한테 넘어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무려 6.3%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4월에도 이게 5.3% 상승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4월, 5월 계속 누적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은 이게 와, 생산자 물가로 시차를 두고 기업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데 수입 물가 지수, 자, 기업
기업들의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25.5%가 상승해서 깜짝 놀랐죠. 지금 뭐 사실 수입 물가는 다들 뭐 지금 난리죠. 대부분이 또 석유류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동 뭐 이란 사태 지금 길어지고 뭐 이러면서 뭐 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하고 이제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제 그런데 일본도 똑같죠. 지금 뭐 아까 뭐 지금 CPI라든지 뭐 PPI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연준의 FOMC에 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다 이게 일본은행에 이제 15일에서 당장 지금 다음 주잖아요. 15일에서 16일 금융정책 결정회의, 뭐 미국의 FOMC, 우리나라의 뭐 금통위,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걸로 우에다 지금 총재가 이 부분을 이미 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는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0.75% 사실 일본에서 보면 0.75%도 미친 금리예요. 뭐 지금까지 계속 뭐 제로 금리 뭐 마이너스 금리 이랬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0.75에서 무려 또 0.25%를 인상을 하면 일본의 정책 금리, 일본의 기준 금리가 1%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가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잃어버린 30년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또 사실 일본에서는 이런 또 트라우마들이 사실 있는 거죠. 자, 이건 조금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일본 같은 경우가 92년에서 95년 이 사이에 3.25% 사실 뭐 버블 붕괴 상황에서는 6%까지 갔었죠. 6%까지 갔던 게 자, 결국은 버블이 붕괴되고 급격하게 경기 침체가 되면서 금리를 확 낮췄죠. 그래서 0.5%까지 낮췄는데 자, 결국 95년 제가 9월로 기억하는데 1995년 9월에 이 0.5%로 낮춘 이래로 계속 보면 뭐 0.0에서 0.25, 0.0에서 0.1, 0.25에서 0.5, 0.1에서 0.05. 자, 그리고 2016년에서 2024년까지는 무려 거의 한 8년 정도 되나요?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돈을 맡기면 오히려 뭐 돈 맡겼으니까 수수료 받을게 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떼는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올렸죠. 그래서 17년 만에 지금 0.0에서 0.1이었던 걸 0.75 이거 깜짝 놀랐죠. 그래서 0.75를 올리면서 이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었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0.75를 지금 뭐 30년 만에 가장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바로 95년 0.5% 이후로 그러니까 이 이후로 30년 동안 계속 0.75%를 넘어간 적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이게 1%대까지 간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뭐 1% 이제 겨우 1% 가지고 뭐 그러냐?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늘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자, 그러니까 엔화를 가지고 낮은 금리에 일본 엔화를 빌려서 다른 자산 또 다른 나라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다시 엔화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의 워낙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금리가 거의 없는 엔화를 빌려가지고 이 빌린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나 주식이나 신흥국의 자산, 부동산. 자, 이게 우리나라 쪽에도 많이 엔화가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 투자자들이 위험하다. 이거 이제 금리 올라가서 이거 뭐 고금리 갚아야 되면 자, 그러면서 빌린 엔화를 갚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왔던 이 엔화가 다시 다 빠져나가는 청산이 되는, 이렇게 되면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자산 시장에 붕괴가 올 수 있다. 이런 사실 공포가 있는 거잖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엔캐리,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를 가지고 이 트레이드 했던 이런 것들이, 투자했던 것들이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한 5천억에서 1조 달러. 1조 달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조, 지금 뭐 거의 한 1,500원이니까요. 한 1,500조 정도 되는 거고. 자, 큰 범위로 가면 한 2조에서 4조 달러. 자, 결국 4조 달러 정도 되면 한국 GDP를 넘는 규모예요. 이렇게 되면 1,500원만 잡아도 6천억 달러, 6천조가 되잖아요. 6천조.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게 1조에서 4조까지 폭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큰 폭으로 보자면 6천조 정도 되는 엄청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들 뭐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게 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런데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직접적으로 한국 얘기죠. 한국 물가 상황이 사실 일본과 다르지 않다는 게, 이게 조금 더 충격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뭐 거의 IMF 위기 수준의 물가 폭등이 이미 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4월 생산자 물가를 발표를 했는데, 자,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뭐 미국의 PPI 이거 내일 또 우려된다는 거나, 지금 뭐 일본의 지금 기업 물가 지수, 또 한국의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자, 이게 전월 대비해서 2.5%가 폭등을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2.5%가 폭등한다는 것은 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이게 98년 2월, 그러니까 우리가 98년이면 IMF 때잖아. 외환 위기 때. 이때 한 달 만에, 전월 대비해서 한 달 만에 2.5%가 폭등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2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어서, 야, 지금 이게 무슨 IMF 수준의 생산자 물가 한 달 사이에 2.5% 폭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무섭습니다,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 8개월째 지금 상승세에 있고, 특히나 지금 석유 제품 전년 대비해서 73.9%나, 와, 미쳤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미국, 일본, 한국 전부 다 지금 난리예요. 지금 뭐 미국 이란 전쟁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그렇죠, 많은 지금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거죠. 특히나 수입품까지 포함한 국내 지금 공급 물가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해서 무려 5.2%, 미쳤죠. 한 달 만에 지금 5.2%가 상승했다라는, 그만큼 지금 수입품 관련된 부분도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특히나 원재료가 28.5% 상승을 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결국 뭐 원재료가 올라간다, 공급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 전부 다 나중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 쪽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미 5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3.1%나 상승하면서 깜짝 놀랐죠. 지금 뭐, 야, 그동안 뭐 한 2%대 계속 유지되던 게 갑자기 3%를 지금 넘어선 거죠. 3.1% 난리가 났고,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식료품하고 에너지 이거 제외한, 이게 이제 근원 물가죠. 근원 물가가 지금 2.5%나 상승해서 이것도 깜짝 놀랐죠. 이것도 다 2% 초반이었던 게 2.5%나, 그래서 근원 물가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성 총재가 이거 확인 못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나와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 이게 2.5%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확인됐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지난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생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3.3%나 증가를 했습니다. 미쳤죠. 그래서 생활 물가 지수는 특히나 지금 누적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야,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게 전부 다 이런 일들 때문인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유가 충격이 이제 시작이다. 아니, 지금 뭐 소비자 물가 3.1에다가 생활 물가 3.3에 지금 뭐 코어 지금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2.5 막 올라가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야, 점차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생산자 물가가 지금 지나치게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2, 3개월을 두고 소비자 물가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대 고공행진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4%를 넘어갈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충격적인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로 보나 부동산으로 보나 뭐로 보더라도 금리 인상 방향이 명확하다. 무조건 올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6개월 조건부 금리 전망이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3.0% 지금 가장 많이 점도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에서 3%까지 올리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격하게 전망이 나오는 것들은 당장 뭐 환율이나 물가 상황 보자라면 뭐 6월에도 임시금통위원회라도 해서 어차피 3%갈 거면 그냥 6월에 빅스텝 밟고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늦어도 7월에는 적어도 0.25% 그렇죠. 뭐 만약에 심각하다 그러면 지금 6월 물가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7월 지금 금통위에서는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심각한 상황들이거든요. 자, 이러니까 지금 시현송 총재도 금리 인상 최종금리 3.5%를 기준해서 그 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자, 결국은 3.5%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에서 3.5까지 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국고채 금리, 시장금리 뭐 지금 난리 났고요. 이러면서 은행채 올라가고 결국 주담대 올라가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보시는 것처럼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농협은행의 5년 주기형 지금 변동금리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4월 24일 날 상단이 6.77이었습니다. 6.77도 높은데 자, 이게 5월 4일 날 6.91로 올라가고요. 5월 6일 날 6.94로 올라가고요. 5월 11일 날 6.98로 올라가고요. 자, 결국 5월 16일 날 7%를 넘어갑니다. 7.08로 올라가고요. 5월 20일 날 7.12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5월 23일 날 7.13으로 또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4일 날 7.34로 또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7일 날 7.39로 올라가면서 거의 7.4% 미쳤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결국은 터졌습니다. 결국은 6월 10일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7.5%까지 가 있습니다. 야, 시중은행의 5대 시중은행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5%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그냥 반올림하면 8%예요. 그렇죠? 지금 뭐 그냥 8%는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빅스텝을 밟던 두 번을 밟던 그 다음에 이제 3.5%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무조건 10%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10% 무조건 넘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정금리도 마찬가지예요. 6.74에서 시작했던 게 6.88, 6.91, 6.95 자, 결국은 7.05로 지금 7% 넘어가더니 고정금리가 7.11, 7.12, 7.13, 그 다음에 7.18 폭이 커지죠. 그러더니 결국 오늘 미쳤죠. 갑자기 7.29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고정금리가 7.3%, 변동금리가 7.5%. 자, 지금 금리 하단도 5.59%면 5.6%예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제 하단이 6%, 상단이 8%. 뭐 이거는 지금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이 정도 지금 와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농협은행만 그러냐? 지금 또 하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 아파트론 4월 24일 날 지금 상단이 6.65까지 가고 그다음에 6월 4일 날 6.694까지 갔던 게 결국은 우리가 농협을 빼고 보통 4대 은행이라고 하는 이 하나은행에 그것도 아파트 담보대출 아파트론의 6월 7일 날 7%를 넘었습니다. 7.113까지 가 있고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도 5.8%를 넘어서 있어서 자, 지금 뭐 하나은행도 난리가 났고요. 자, 우리가 리딩뱅크라고 하는 이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KB국민이죠. KB국민주택담보대출 지금 변동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지금 뭐 6.03 하단이 4.63으로 출발했던 게 결국은 6월 7일 날 5.08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6.48을 지금 넘어서면서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랄 그렇죠. 여기도 뭐 지금 5% 넘어 6.48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더니 6월 8일 날이었죠. 6월 8일 날 지금 이번 주 들어서서 하단이 5.17 그 다음에 상단은 무려 6.57까지 가 있습니다. 6.57이면 6.6%잖아요. 하단도 5.17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변동만 그러냐? 혼합형, 고정금리라고 할 수 있는 혼합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일 기준 했을 때 하단 5.17, 상담 6.57까지가 있어서 지금 뭐 농협은행, 뭐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모두 다 어마어마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단 6%, 상단 8%는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10%를 뭐 각오해야 되겠죠. 하단이 8%가 될 수도 있습니다. 8에서 10%. 뭐 이렇게 지금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결국 미연준에도 뭐 엄청난 지금 부담이 되겠죠. 뭐 시장에서는 뭐 부합했으니까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미연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2.9%라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고 특히나 지금 지금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4.2%였나요?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일본은행 지금 굉장히 뭐 지금 6.3%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건 난리가 났고 한국은행도 아까 살펴드린 뭐 말할 게 없겠고요. 자, 결국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정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뭐 연일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 10%는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집값이 대폭락할 수밖에 없는 자, 주담대가 10% 넘어가는데 누가 겁나서 집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물가 상황, 금리 상황, 뭐 환율 상황, 뭐 모든 것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그냥 지뢰받친 이런 뭐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텐데 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 제가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